네, 미국 주식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게 눈 뜨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전에는 증시가 오르고 있었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내역들을 보니까 테슬라가 14% 넘게 빠졌잖아요. 14.7%인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일이 몇 번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아침에 눈 뜨니까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팔란티어도 좀 7.77%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두 개가 많이 떨어졌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빅테크들 뭐 위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에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머스크랑 트럼프가 지금 한판 붙은 겁니다. 결국 둘이서 트위터에서 뭐 아주 난전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뭐 저는 다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니까 와,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정치에서 정말 이상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요새는 이해가 돼요. 아, 저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이제 저런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뭐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대로 이 트위터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려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 뭐 AI라든가 이런 기업도 있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니까 팔란티어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또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예.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뭐냐면, 그냥 뉴스에서 나온 대로 그냥 저 둘이 그냥 트위터에서 치고받았대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나빠진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둘이 싸워야만 할까? 지금 타이밍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관세 협상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최후 통첩을 한 상태에서 한 달 안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둘이 치고받는 거는 마치 이제 트럼프가 원래 레슬링 광이잖아요. 마치 레슬링 보면은 엄청나게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짜여진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짜여진 플레이 아닌가? 그나마 트럼프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론 머스크니까 일론 머스크랑 서로 싸우는 척을 하는 건 아니야? 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을 좀 이따가 다 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건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거 보고서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 법안 가지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나 트럼프를 비난하는 건 트럼프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주 매겨버려요. 대놓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감세 법안이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도지 수장까지 사퇴를 했어요. 그럼 도지 수장을 사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만해 라고 해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트럼프가 어제 목요일 날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나는 일론 머스크한테 매우 실망했다. 일론과 나오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머스크가 감세한 비판하는 이유가 머스크가 다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사 국장 지명을 철회한 거, 세 번째가 도지 수장 임기를 다 이제 수행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당선되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본인이 수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가장 큰 후원자 있죠. 그 후원을 해서 만들어주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제 패밀리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도와서 트럼프 선거 자금을 밀어줬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사업에 좀 얻을 수 있을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트럼프가 그걸 안 도와준 거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도왔냐면은 원래 둘이 사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이든 정부 때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빠싹 올리고 빠싹 끝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자꾸 뭐 은행이 무너질 것 같네 뭐하네 하면서 자꾸 돈을 자꾸 풀어줘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경기가 좀 쿨다운이 되고 나서 금리를 내려주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클을 안 만들어주고
계속 가는 거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잖아요. 근데 그 겨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테슬라 전기차는 할부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자동차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가격에다가 높은 고금리까지 받으니까 테슬라 차와 다른 자동차의 가격 차가 체감적으로 너무 크게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배제한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테슬라 망하란 얘기인데 내가 신나게 대통령 도와줬는데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네?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도 오면 트럼프는 전기차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이거 서로 딜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했던 우려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선들도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 졌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다.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정말 큰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문서에 있다. 그래서 그 파일이 비공개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정치 게이트 중에서 가장 대형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니까 이게 열리면 그냥 묻어버리는 형태인 거죠. 잠시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앱스타인과 관련된 이제 수많은 그 기업가들, 정치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 터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트럼프 때도 공개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공개한 거는 1단계 수준, 그냥 남들 다 알고 있는 수준만 공개했고 더 터뜨리진 못했어요. 그런 이유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 카드까지 꺼낸다는 거는 상당한 적대적인 의도를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거 이상하다 이게 된 거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뭐 트럼프는 탄핵돼야 돼요라고 하니까 예스라고 이제 답글 달아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트럼프에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성향도 트럼프 성향이랑 너무 둘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좋을 때는 합이 맞았다가 아닐 때는 또 완전히 그냥 왼수가 됐다가 그거를 또 언론에 떠들면서 굉장히 좀 서로 스트레스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마가진형 전략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머스크의 이민 신분이랑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말하고 머스크 불법 체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카운터 펀치를 좀 세게 날리죠. 그래서 이게 WWE가 아닌 것 같다. 레슬링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붙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머스크랑 맺은 계약들을 전면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팔란티어까지 주가가 안 좋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올린 겁니다.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자기 거에다가 머스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엄청난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와, 머스크의 전기차, 우주항공,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17개 연방기관으로부터 3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다. 그쵸. 팔란티어가 뭐 국방에서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 사업들도 뭐 많은 걸 따냈습니다.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를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편집이 없는 날이라.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뻥 해버린 건데, 지금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둘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저러는가? 감세 법안 때문에 저러는가? 1번. 자, 감세 법안을 왜 지금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문제예요. 부채를 줄여야 해요. 심각합니다.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국방비보다 재정적자 이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트럼프네가 해야 되는 거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게 도지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효율적인 커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선포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재정적자 지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거의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면
금리라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본격적으로 뭐 내려가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했어요. 연준이 말도 듣지 않고 실제로 지표들이 침체로 나오지가 않으면서 결국은 금리도 못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는 뭐냐면, 관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 수입을 늘리겠다라 했는데,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를 건들면서 채권 금리가 튀어 올랐죠. 처음에는 떨어졌었어요. 약간 침체가 올 거라 봤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 국채를 막 팔면서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재정 적자 문제랑 다 연관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근데 이 치솟는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4.5 정도를 유지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까지 건들면서 서로 지금 환장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건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불만을 표했겠죠. 금리 왜 못 떨어뜨리냐? 금리를 떨어뜨려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뭔 일을 하냐면 감세 법안을 밀어붙입니다. 감세 법안을 하려면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뭐 침체가 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법안인 건데, 이거를 먼저 해놔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침체가 됐으니까 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부자들의 소비를 좀 더 늘려서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재정 적자의 부담은 더 지어주고 세수가 더 주니까, 그러면서 관세로 충당도 못하고 있고 협상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뭐 부채 이자는 줄어들 기미도 없고요. 금리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감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론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지하라 해놓고서는 뭐 하라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 테슬라를 점점 불리해지는 거고, 근데 뭐 제도들,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더 불리하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너무 생각했던 이상향과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정 반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론도 많이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가, 서로 뚜껑이 열린 상태가 되면서 치고받은 게 아닌가가 정상적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러고 이제 관세 마감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뭐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6월 4일까지, 6월 3일날, 6월 1일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6월 4일까지 빨리 그 협상안 다들 제출해라라고 백악관 대변인인가요? 그걸 쫙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2달을 그냥 공으로 날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2달, 숙제 검사 할 거야. 2달 줬으니까 빨리 갖고 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갖고 온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갖고 오라 했는데 다른 무역 적자 대상 10개국, 제일 중요한 나라들 아무도 안 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트럼프 패싱해버리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만약에 관세 협상안마저도 해결이 안 되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세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빵! 뭘 때린다던가. 그냥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본인의 자존심이나 위세나 본인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보여주고 싶은 무서움을 일론 머스크한테 화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나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더라던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7월 뭐 초가 되고 나면, 관세 협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냥 강제로 부과를 하겠죠. 세게 때릴 겁니다. 뭐 연방 정부가 제재한다 하더라도 밀어붙이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쫙 간 다음에 증시나 뭐나 경제에 조금 이게 휘청휘청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탓이 아니라는 핑계가 하나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재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한 거고 서로 쿵딱쿵딱 하는 건 아닌가. 뭐 일론 머스크를 봐주기로 하고 뭐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대놓고 그냥 일론 머스크를 재물로 그냥 쓰는 건지, 서로 합의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면은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대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수면 아래 내용들이 더 좀 질이 나쁘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증시에서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두 주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 빅 결국 다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관세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서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한 번씩 더 좀 그 문구들의 틈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건 좀 밑장이 빠진 느낌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태극기 다 하나씩 거시고, 네, 잘 쉬시고, 이번 주 연휴 한 3일이잖아요. 쉬시고, 또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